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딥러닝 포 메디컬 AI 프로젝트 진행 결과 리뷰를 맡게 된 빅데이터 융합학과 권영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저는 프로젝트 과제로서 T1 MRI 영상에서 FLAIR 영상으로 변화를 위한 언페어드 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변환 기술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적용해 봤으며, 이 본 연구를 통해서 단일 MRI 촬영으로도 다중 영상 정보를 얻게 할 수 있음을 확인했고, 이 내용으로 의료비용 절감이라던가 환자 편의성 향상에 기여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 AI 분야에 실용적인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 이를 통한 진정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검토를 리뷰하고자 했습니다. 예. 목차는 크게 연구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이론적 배경, 그리고 데이터셋 소개, 제안 방법론, 실험 결과, 결론 및 향후 연구 까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 연구의 목적 및 배경입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목적과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임상적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과 기술적 도전 과제, 의료 시스템의 혁신으로 보았는데요. 먼저 임상적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MRI 촬영 시 T1과 FLAIR 영상에 각각 촬영하는 현재 방식의 비효율성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환자의 검사 시간 및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응급 상황 속에서 신속한 진단을 위한 효율적인 영상 획득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기술적 도전 과제에서는 언페어드 데이터를 활용한 효과적인 이미지 변환 기술에 대한 개발과 검토가 필요했고, 기존 사이클 GAN의 한계점 극복 및 성능 개선에 대한 부분과 특수성을 고려한 해부학적 구조 보존 및 병변에 대한 특성 유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도전 과제였고요. 또한 마지막에 그 연구 목적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혁신에 관련된 부분으로 AI 기반의 영상 처리 기술 실용화 및 인산 적용과 의료 지원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이 가능할 수 있겠다 판단했고, 더 많은 환자에게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견주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예, 먼저 MRI 영상의 특성과 임상적 중요성입니다. 먼저 T1 영상의 경우는 조직의 지방 성분을 밝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의 회색질과 백질을 구분하는 데 유용하게 되며, T1 영상에서는 뇌척수액은 어둡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FLAIR 영상의 경우는 뇌척수액을 억제하여 뇌병변을 더욱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뇌병변은 FLAIR 영상에서 더 밝게 나타나 진단에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FLAIR 영상은 T1 영상에 비해 뇌의 백지를 더 밝게 보여줍니다. 이로써 실제 T1 영상의 경우는 백질은 밝게 나타나고, 회백질은 회색으로 나타나지만 병변은 파악하기 어려웠고, FLAIR 영상의 경우는 백질은 회색, 그리고 회백질은 밝은 회색, 그리고 병변의 경우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임상적 필요성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시간적 효율성입니다. 다중 시퀀스의 촬영 시간에 대한 단축이 가능하게 되고, 또 진단 프로세스의 최적화나 환자의 대기 시간이 감소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성에서는 촬영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의료 자원의 활용성 최적화, 그리고 의료의 접근성이 향상되며, 환자 편의성 입장에서는 검사 시간에 대한 단축이나 불편감이 개소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기술적 도전 과제에 관련된 부분은 첫 번째로 언페어드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정확한 매칭이 어려우며 데이터 불일치 문제로 인해서 정확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해부학적 구조 보존에서는 중요 구조물의 유지가 필요하며 경계선의 선명도 유지가 중요하고, 공간적 관계 보존을 위한 해부학적 구조 보존이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병변의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리적인 특징이 보존되어야 하며 진단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세구조 보존의 특성을 통한 특성 유지가 가능해야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제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크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GAN의 경우는 주요 특징은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라이머레이터의 적대적 학습을 통해서 엔드 투 엔드 학습이 가능하고 또 페어드 언페어드 데이터 모두 활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장점으로는 높은 품질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고 유연한 구조 설계가 가능하며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학습의 불안정성이 있고 모두 콜랩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대규모 학습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 GAN의 경우는 실제로 양방향 변환 학습이 가능하며 언페어 데이터에 대한 특화된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또한 페어드 데이터에 대한 어 데이터가 불필요하고 안정적인 학습과 일관된 변환 결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계점으로는 계산 비용에 대해 계산 비용 자체가 높고 복잡한 변화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세부 특징에 대한 보존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션 GAN의 경우 실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중요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처리와 특징적 선택적 변환이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특징 보존에는 우수성이 있으나 구현이 복잡하고 추가 메모리가 필요하며 학습 시간이 매우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연구의 이론적 배경엔 딥러닝에 관련된 메디컬 이미징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영상 분할에 관련된 부분과 변환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 영상 분할에 관련된 부분은 유넷 아키텍처나 딥랩에 대한 계열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 기반의 분할 작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동향에 대한 검출, 장기 분할, 그리고 병변의 영역 구분이 가능합니다. 영상 변화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이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 방법론으로는 PSNR 그리고 SSIM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그 검증에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을 모두 활용해서 실제 각각의 그 모델의 학습과 트레이닝을 했을 때의 평가 방법론으로 PSNR과 SSIM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럼 데이터셋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훈련용 데이터셋의 경우는 T1 영상이 1000장, 그리고 FLIR 영상이 1000장이 있었고 기간별 분석표가 있었습니다. 품질적 특징은 해상도가 240 by 240이었고 비트 심도가 8비트였습니다. 그리고 SNR 분석이 가능했고요. 데이터셋의 경우는 T1 영상 100개, FLAR 영상은 100장, 그리고 케이스에 대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홀드와 밸리데이션 테스트와 크로스 밸리데이션 결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예, 평가용 데이터셋도 별도로 구분했는데요. 이 부분은 FLAIR 영상은 50장, 기간별 분석이 있고 리얼 FLAIR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구조적 특성에서는 실제 FLAIR 이미지의 절반이며 나머지는 추후 제공해 주신다 그랬고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실험 환경은 이제 크게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파이프라인을 진행했는데요. 크게는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노이즈 제거와 정규화, 품질 검증을 진행했고요. 노이즈 제거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영상에 존재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모델을 활용해 정확성을 높였고 정규화를 통해서는 영상 데이터의 값을 일정 범위 내로 정규화하여 모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검증에서는 전처리 과정에서 데이터의 품질 검증을 하여 이상치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T1에서 FLAR로 변환할 때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중요했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이미지 변환의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T1 MRI와 FLAIR 같은 경우는 뇌를 찍더라도 매우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단순 밝기 조절이 아니라 필터링으로는 변환이 불가능하며 복잡한 패턴과 특징을 이해하고 변환해야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는 실제 마치 번역가가 번역을 하는 것처럼 실제 T1 언어로 얘기하는 거를 FLAI 언어로 변환하는 역할과 내용을 수행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저희가 단순히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색을 입히는 구조가 아니라 사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색상을 부여해서 내 조직의 특성에 맞는 어떤 신호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변환해야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로스 펑션의 경우는 실제 저희가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을 때 그렇게 변환된 내용 자체가 반대로 기존에 했던 걸 다시 원본으로 돌렸을 때도 정확하게 변환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제 변환에 대한 구조나 이 구성이 잘 보존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크게 4 가지로 구성을 했고요. 어드베이셔널 로스, 그다음에 사이클 컨시스턴시 로스, 그다음에 아이덴티파이 로스, 그다음에 스태튜리컬 시밀러리티 로스, 요 3 가지를 모두 활용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아키텍처는 크게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와 디스크라이머레이터 네트워크, 그리고 어텐션 모듈을 활용해서 실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트레이닝 환경과 시스템 환경인데요. 크게는 데브툴의 경우는 파이썬 3에 구글 어 여기 콜앱으로 활용을 했고요. 프레임워크는 파이토치 1.1, 그리고 학습 맥의 변수는 배치 크기는 4, 그다음에 학습률은 어 2, 2, 4, 그리고 에포크는 200을 썼는데요. 에포크를 추가로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을 더 개선할 때는 에포크를 100을 썼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엔비디아의 A100 80기가짜리 GPU를 썼고요. 올리 기가바이트 램을 활용했습니다. 트레이닝 시간은 전체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썼던 거는 A100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콜앱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실제 트레이닝 및 실험 환경입니다. 먼저 위쪽부터 쭉 설명드리면, 체크 포인트의 경우는 실제 제가 돌린 모델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 값과 모델링 결과물들이 저장되는 폴더로 최종적으로 MR 데이터셋 밑에 웹 밑에 실제 MR 데이터셋 밑에 모델 뭐 100 언더바 net 언더바 d 언더바 a 점 p th 같이 모델에 대한 결과물들이 저장되는 폴더였고요. 두 번째 데이터셋의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이 모델을 할 때 썼던 데이터셋 전체입니다. 해서 테스트 AB, 그다음에 트레이닝 AB, 그리고 베리데이션 데이터 세트를 포함해서 같이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인제 리절트 폴더의 경우는 작업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폴더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해서 결과물이 리절트에 저장이 되고, 또한 그 결과물들에 대한 저장 로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요렇게 HTML로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PSNR과 SSIM을 통해서 평가 결과를 저장하는 로직과 또 테스트용 로직, 그리고 학습용 로직, 그리고 학습에 대한 개선을 위한 로직까지 포함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학습에 대한 결과를 평가한 결과로 평가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는 HTML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요 HTML 결과물로 볼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예,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트레이닝을 할 때 진행했던 그 항목과 내용들이었고요. 실제 요 부분은 그냥 일반 트레이닝, 기존에 있던 코드가 아니고 제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트레이닝에 대한 파라미터와 그다음에 거기에서 설정했던 옵션들에 대한 수치입니다.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결과물이고요. 그다음에 테스트의 경우도 실제 트레이닝을 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결과물로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 셋에서 만들어진 내용들로 실제 옵션이나 파라미터를 구성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밸리데이션에 관련된 체크를 했을 때, 개선 전, 그러니까 최초에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고 밸리데이션 테스트 했을 때는 총 5시간 2,000 건에 대한 학습 완료 건으로 모두 200 건이 만들어졌고, 이 내용으로 실제 밸리데이션 셋을 돌렸을 때 토탈 이미지는 50개, 그리고 에버리지 PSNR은 16.420이 나왔고요. 에버리지 SSIM은 0.605가 나왔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내용은 레포트로 작성이 되었고, 레포트 내용상 보면 기존과 크게 인제 다르지 않은 구성으로 된 거는 0.794가 나왔고요. 지금 구조가 기존에 있는 거랑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거는 0.672 정도의 수치가 나와서 사실 이미지가 좀 다르게 변환된 것들은 안 좋은
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실험 결과에 대한 개선 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기존에 있던 거에서 실제 학습된 모델 안에서 지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제 추가적인 어떤 파라미터 옵션들을 주었고, 그 내용 안에 트레이닝에 대한 일부 기능에 대한 개선,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기존 대비 0. 뭐 한 28 정도가 좀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실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기 트레이닝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옵션들을 준 상황이라서 기존 대비 6 시간에서 3 시간으로 좀 줄었고, 학습권도 1000 건, 그리고 모델도 100 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서 나온 최종 결과는 0.63 으로 개선이 좀 되었고요. 위의 모양처럼 기존 대비 쪼끔 유사한 형식으로 가서 좀 좋아진 것들은 0.986이 나왔고, 그다음에 0.841 정도의 높은 수준의 어떤 값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성능 개선과 품질 속도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먼저 학습 최적화를 위해서 에포크 감소와 배치 사이즈 조정, 그리고 드랍아웃에 대한 제어와 전처리 최소화를 통해서 학습 최적화를 진행했고, 리즈넷 9 블록 구조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모델에 대한 저장 작업을 수행했고요. 그리고 영상 특화 관련된 부분으로 240 바이 240 해상도를 고정했고요. 풀립 비활성화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고, 세부 정보에 대한 보존을 강화했으며 의료 영상 특성을 반영한 영상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자원 효율화를 통해서 메모리 사용량을 최적화하고 GPU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성을 했고요. 저장 공간에 대한 관리 기능 개선과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자원 효율성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보증 쪽에서는 안정적인 학습 구조 확보와 깊은 특징 추출 기능, 그리고 의료 영상의 품질 유지와 변환 정확도 보장을 위한 품질 보증의 작업을 통해서 영상 모델에 대한 성능과 속도, 품질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개선 결과로서는 PSNR 기준으로 보면 개선 전이 16.42, 그다음에 개선 후는 17.283으로 기존 대비 4.8%의 개선이 있었고요. SSIM의 경우는 기존의 개선전이 0.605 에서 계산 후가 0.633으로 기존 대비 0.028이 개선되었으며, 이 수치는 기존 대비 4.62%가 개선된 항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제 향후 연구 방향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기 목적으로는 모델 경량화나 실시간 처리, 단기간의 검증이 필요할 거로 판단되었고, 장기적인 목표로는 3D로 확장하거나 멀티모달에 대한 통합과 임상 영상 시험까지 수행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모델의 성능 개선이라든가 성능 개선을 통한 최적화 모델 개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본 연구는 T1 영상에서 FLAIR 영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PSNR 기준 4.62, 그리고 SSIM 기준 4.98의 성능 향상을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환자의 검사 시간 단축 및 장비 활용도의 향상에 기여할 거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연구 임팩트로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였고, 의료 AI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입증함으로써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거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였고요. 이번 의료 인공지능을 수행함으로써 제가 딥러닝을 사실 저도 처음 해 보고 경험해 보았지만, 이렇게 지금 의료에 관련된 부분 안에서 어 지금 T1의 파일을 FLAIR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통해서도 환자의 그런 실제 어 지금 영상 촬영에 관련된 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딥러닝이나 인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쪼금 더 연구해 보고 노력해 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강의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